있습니다. 뭐 기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 대충 알자 이제. 자, 저 뒤에 임대차 조문 정리하고 교과서 설정 읽어 나가죠. 618조를 보세요. 뒤에 임대차.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까지 배웠군요. 오늘 임대차. 자, 임대차는 갑이 을에게 이게 이제 공통점이 좀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계약이죠. 쌍무니까 이제 쌍방 다 의무를 지는 거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이 집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일종의 이제 제한 채권이죠. 지금 우리가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 창출됩니다. 소유권의 개념이 뭐죠?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죠. 그죠? 이걸 팔아먹으면 이제 을이 이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다 취득하는 거고, 이 중에 일부만 빌리는 게 이제 제한적으로 빌리는 거죠. 사용, 수익만 빌리는 게 용익 물권, 용익 또 임차권, 용익 채권이죠. 용익권. 그 다음에 처분권만 빌리는 게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이게 담보물권밖에 없고, 용익 채권도 있죠. 이게 임차권은 사용 수익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은 소유권이 요만큼, 요 중에서 일부 빌려줬으니까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처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은 이제 임차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사용 수익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유권 빼고 나면 다른 것은 전부 제한적인 권리만 가지는 거야. 사용 수익 중에서 일부만 가지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그런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공부 시간을 배웠겠지만 환지하고 환지 예정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몇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 환지하고 환지 예정은 다르죠, 그죠? 환지 예정지 왜 이게 필요해요? 왜 필요한 거야? 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 5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빨리 이제 하다 보면 여기는 5년 걸린, 여기는 한 1년 만에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사용하니까 소유권 사용하겠어요? 소유권 아니겠죠, 그죠? 사용 수익만 여기 한단 말이에요,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하다가 나중에 환지는 소유권이잖아. 환지는. 그 나중에 예정지에서 환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소유권은. 그럼 환지 처분하고 나면 여기 소유권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단 뭐는 할 수 있죠? 채비지는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죠. 채비지는 직거니까. 채비지가 뭐예요? 채비지가?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지금도 그런데 보류지인데, 이 보류란 말이 참 말이 어려워요. 이 공법에서는 보류는 일단 제껴놓는다는 거야. 민법에서는 보유는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껴놓는 거야. 이 보류지가 이제 채비지하고 공공용지인데, 채비지는 비용에 사용하려면 팔아먹는 거고, 채비지는. 그죠? 채비지는. 이게 채비지는 가능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겠어요? 싸게 팔아야 돈이 되겠어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진짜 장사하지. 그래서 채비지는 비싸게 팔고, 그다음 공공용지, 학교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건지, 그래서 채비지 할 때는 되게 이제 큰 데다 팔잖아. 근데 아파트 같은 데, 그죠? 그래서 이제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유권이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럼 나중에 환지 처분하는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애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니까 지금 공부 많이 쉬워졌잖아요, 옛날보다. 지금 공부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공부 많이 줄어졌어. 개념도 많이, 옛날에는 막 개념도 많았잖아. 옛날에 정비법이 마탱이 가는 거예요, 정비법. 정비가 뭐예요? 옛날에 정비하려면 차도 막 6개, 이 종류가 6개였어요, 6개. 지금은 이제 3개로 줄어들었어, 정비. 그죠? 뭐부터 정비하려면 돈 적게 드는 것부터 해야 돼? 많이 드는 것부터 해야 돼? 적게 드는 것부터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 재건축.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재개발. 엄청 들어가면, 그죠? 저 달동네 있죠? 달동네 막 통시 펴내고 이런데, 통시. 통시 알아요? 그죠? 저 달동네. 그 세계는 줄어들죠, 이게. 여기 조합 필요 없죠? 조합해야죠, 여기 조합. 이거는 왜냐, 달동네는 조합이 있어요. 할매들이 글자도 모르는데 왜 조합 필요해? 그죠? 금방 옛날에 6개였다면 지금은 3개밖에 없잖아. 여기 별로 없어. 뭐, 막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 많죠. 그거 애우지 마요. 그럼 막 연도 같은 거 나중에 틀져 버려. 그거 다 외우고 어떻게. 공법에 제가 연도 보니 한 2,000개, 2,000개. 그걸 어떻게 앉았어요? 5년, 3년을 하고 앉았어요. 그거 애우지 마세요. 그거 애우는 사람 바보야.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세 문제 맞추러 가는데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니까 청약으로 정하고 이런 말이에요. 618조입니다. 저 뒤에 부록. 저 전문가적 한다 그랬어요.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지고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낙성계약이에요. 청약과 성낙으로 효력이 생겼어. 그러면 임차인은 뭐 준다 그랬어요? 사용 수익하게 한다고 그랬고 임대인은 차임 지급한다 그랬죠. 임대차는 사용 수익시킬 의무하고 차임 지급 의무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 621조 갑니다. 619조, 620조는 시험 안 나옵니다. 621. 자,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이니까 대항력,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민법에 2개, 그 다음에 특별법에 주임법, 상임법 1개씩 해서 4개가 있습니다. 민법 2개 보러 간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등기 갖추면 되겠죠. 임차권도 예외적으로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지권이래. 임차권, 차지권.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그 위에 건물에 소유권 등기하면 이제 차지권으로 대항력 생긴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하죠. 620조 등기하러 갑니다. 제1항 621조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 줄거보세요. 반대 약정이 없을 때 얘기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즉 집주인이 동의하면 공동 신청하라는 거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거의 동의해줘요, 안 해줘요? 거의 안 하니까 이제 안 해주니까 임차권 등기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특별로 만든 거야. 특별법으로 이렇게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자 여기 특별법으로 주택 임대차 인도받고 뭐 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하면 이거는 이제 혼자가 산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면 즉 주민등록하면 그 다음날 요거는 다음날 2길 0시부터 대항력 시작하죠. 상가는 인도받고 뭐죠?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죠? 사업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 간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 혼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동이니까 등기가 잘 안 되니까 혼자 가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2항 보세요. 이제 공동 신청했어. 2항. 부동산 임대차를 공동 신청해 등기한 때는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설정 등기한 때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즉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 620에 좀 조심하고 제목 보세요. 건물 등기 앞에도 소유권 넣어 건물 소유권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차지권은 토지 임차권을 줄인 말이에요. 자, 보면 제1항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지상 건물 소유권 등기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자, 요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데 요거는 임차권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야. 토지 임차권입니다. 자, 토지 임대인은 갑이에요. 이 토지 임대인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죠. 그다음 을이 이제 이 땅을 빌렸어 임차권으로. 토지 임차권자야.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 원칙적으로 제3자 변경에 대항력이 없죠. 항상 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사용수익 청구하는 권리야. 임차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 용익 권리, 용익 청구권이다. 갑에게만 사용수익 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임 지급해야 되고. 두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지 제3자한테는 임차권 주장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요 위에다 건물을 지었다고 하죠. 임차권을 2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하죠. 청약과 성락으로. 요 위에 이제 만약에 4월 한 1일 날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자가 됐다. 소유권 보존 등기 했겠죠? 보존 등기 했어요. 그럼 등기부에 보니까 건물은 누가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죠? 을이 소유자가 등기돼 있고 토지는 누가 소유자라고? 갑이라고 소유자가 등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을이
자, 땅 주인은 갑이고 건물 주인은 을이니까 을이 그래도 뭔가 땅 사용권 있어야 되는구나 추측이 되잖아.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이 되니까 이제 을은 이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해도 토지 임차권을 뭐에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토지에 소유권 등기 했을 때 얘기야. 토지에 소유권 등기를 안 했다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2항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 등기에서 대항력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려서 건물 멸실되면 제3자가 뭐 땅 사용권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거죠. 멸실 건물이 멸실되거나 거기 후패란 말이 나오고 후패는 썩어서 없어지는 게 후패예요. 멸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보죠. 2항 부동산 건물이 임대 차기가 만료 전에 뭐 되거나 멸실 또는 후패는 썩어서 없어지는 후패입니다. 멸실 후패 같은 말이야. 멸실된 때는 전항 대항력을 잃는다. 621조 622조 주임법 상임법 4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623조 자주 나옵니다. 임대인의 적극 제거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극적인 유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 필요비를 보일러 터지면 고쳐줘야 돼.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하는 때는 임차인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625조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에 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제와 해지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미한 하자는 해지를 못해요. 다음 626조 이제 임대차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임대인 임차인의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필요비는 전액다고 유익비는 지출액하고 정가액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청권. 부속물.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요거는 이제 1차로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갱신 거절 나가서 2차로 지상물 매청권이죠.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한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자, 여기 626조 먼저 가죠.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구권은 요건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으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이걸 만약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면 피담보채권이 포기돼 유치권도 당연히 포기되겠죠. 다음에 부속물 매청권하고 지상물 매청권은 요거는 형성권입니다. 청구권 형성권이니까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아니다. 포기 특약은 무효죠. 요거는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하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잖아. 매매가 성립하니까 매매니까 동시이행관계죠. 동시이행관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반대란 말이야. 반대. 자, 그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채취기간 6개월밖에 안 돼요. 임대차, 임차물 반환받은 6개월밖에 안 된다. 짧아요. 이거는 기간이 없으니까 소멸시효 10년이 되겠죠. 6개월. 그다음에 요거는 비용상환청구권은 전 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없어요. 전 차인은 없는데 부속물하고 지상물은 전 차인도 지상물, 부속물 있죠. 이거 뭐 우리 일요일날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 기초문에 탁을 크게 들으라 그랬는데 집에서 잠이나 자고 안 자고 그래도 되겠어요, 이게? 자, 갑니다. 626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갑니다.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적시야. 요거는 필요비를 지출하자마자 적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줄 거 보세요. 언제 해야 돼? 임대차 종료 시에 해야 돼. 왜냐하면 지출액하고 정가이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종료된 후에
청구해야 됩니다. 종료시에 가액 증가 그것도 현재 존재한테 한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지출 금액이 만약 1억이다. 1억 또는 증가액 1억 5천이다. 둘 중 선택해서 상환해야 됩니다. 선택은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하죠. 임대인. 이 경우란 말은 무조건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상환기간이 허용가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했다면 유치권이 소멸하죠. 변제기가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니까 어디부터 먼저 가느냐 하면 부속물 매수권 가겠어요. 646조 가보세요. 646 찾았어요? 제목이 바로 임차인의 부속물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겁니다. 요건이 두 개야. 요건 두 개. 기억해야 돼. 요건 두 개. 제랑 일단 주체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심표.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의거리에 줄거보자. 첫째,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 임대인 값에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데는 부속물의 대표적인 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창고 이런 것들이죠. 부속물이 있는 데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 임대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 요건이 두 개입니다. 누구 동의 얻은 경우 하고요. 임대인이 동의 얻어가지고 창고를 만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아예 샀던 매수했던 부속물에 한해서만 일방적으로 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47조 세용만기가 전차인도 부속물 매청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다음에 뭘로 오냐면 지상물 매청권 2차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상물이 643조 보세요. 643조가 거기 지금 제목이 그냥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라고 적어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 1차적으로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하고 가보죠. 이게 지상권 규정을 이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인의 공통점이죠. 갑이 이제 토지 임대인, 을이 토지 임차인 또는 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같은 말입니다. 이 위에 이제 건물 뭐 이제 지상물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물건, 건물, 뭐 수목 또는 목장, 염전, 목장 이 네 가지 목적이죠. 건물이나 수목이나 염전이나 목 이런 건 이제 투하자본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막 5억짜리라고 하죠. 5억 들어갔다고 하죠. 그럼 이걸 철거해 가면 임차인이 엄청 손해보고 또 수목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산이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되면 하나는 되잖아요. 이게 잘라가면 이게 또 홍수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야. 1차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서 지상권이 나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가서 일단 1차로 뭘 청구한다?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니까 이 갑이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임차권 갱신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갱신해 주면 또 뭐 되는데 갱신 안 해줬을 때 갑이 원하지 않는다. 조문은 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같은 말은 거절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 이제 2차로 2차 몇 차요? 2차 기억해야 돼. 2차는 맥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2차로 그럼 이 땅 위에 있는 물건 건물이나 수목이나 염전, 목축 대개 출제는 건물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로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 동시행이야. 그럼 이게 만약 5억짜리다 그러면 어른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갑은 대금 5억 지범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면적 가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갑니다. 토지 임차인의 갱신 시효권.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할 목적, 식목, 수목 소유 목적, 체험, 염전 소유 목적, 목축, 목장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이 현존한 때, 건물이나 수목, 염전, 목축 등이 현존한 때는 283조가 바로 지상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1차로 매수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말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표면적 가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644조 제목만 전차인도 1차로 임대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전차인도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다나. 규정이 없잖아. 비용은 전차인에게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돼 왔고, 다시 627조로입니다.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권. 자, 감액 청구권은 일부 해지권입니다. 감액 청구라는 것은 일부를 해지하니까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일부 해지권. 가보자. 감액 청구 627조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예컨대 방 한 칸이 임차인의 줄것에 과실이 없어야 돼요. 뭐 없이요? 임차인의 과실 잘못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을 얻게 된 때는 일부가 대포로 떠내가 버렸어. 임차인은 그 부분 일부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일부 멸실의 경우 그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 계약을 해지. 무조건 목적 달성할 수 없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 계약법에서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데 그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다음 628조 차임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읽어보면 되겠고 629조 630, 631, 631 같이 묶으세요. 629, 630, 631, 632 이거 2, 3년에 한 문제 매년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하고. 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다음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항상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갑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 항상 갑과 을 사이의 관계예요. 제3자는 주장 못하고. 그럼 을은 사용 수익 청구권이고 을은 갑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이 권리와 이 의무죠. 거꾸로 되면 갑은 거꾸로 되죠. 갑은 차임 청구권과 사용 수익해 줄 의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권리 의무가 이 사람의 권리 의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니까 임대인이 동의 안 받고는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죠. 채권 채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야. 자, 지금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3, 40년 전에 남의 집에 세 살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월세라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부터 물어봐? 애가 몇 명이냐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왜가? 애 많다 그러면요 새도 안 나요. 왜? 막 방 다 부수니까. 그 다음에 애가 남자애 여자애냐? 여자애라 그래. 남자애가 안 넣습니다. 그 다음 거기 또 이제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에 애들이 빠져요. 빠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임대인 책임져야 돼. 적극적 업무니까. 그래 우물에다가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 애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든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 있다 때로 일주일 있다 한 명 데리고 한 명 데리고 한 명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서름이 이렇게. 그게 이게 다 임대차. 그리고 월세잖아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는 이체시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아가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석 보고 또 뭐 잘못된 거 넣고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적극적 고쳐주고 부거든 고쳐주고. 지금 안 그렇죠, 그죠? 지금 뭐죠? 보증금만 있고 월세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얼굴에. 거의 물권적으로 가는 거죠. 물권은요, 계약할 때 보는 거야.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전세권은 그렇잖아요. 전세권 물권이니까. 왜? 물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고 사람과 물건 사이 관계예요. 물건하고 사람 사이 관계야. 그래서 그게 물권이야. 채권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고. 그래서 임차권을 만약에 남한테 팔아먹거나 또는 임차권을 한 번 더 빌려줄 때는 이 사람 동의받아라는 거예요. 전세권은 이거 없잖아. 전세권은. 듣기만 떡 해놓고 뭐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전세입니다. 한 번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전세권 설정해주고요.
전세권자가 파산을 당해도 집주인은 해지를 못합니다. 이미 뭐 받았으니까? 전세금 다 받았잖아요. 임대차는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임차인이 파산당하면요 해지 통과해요. 월세를 못 받으니까. 그런 기본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무작정 해올라니까 뭐. 지가 똑똑하대. 그럼 책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 시험장 갔다 열심히 공부하고 엉덩이에 막 종기 날적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오고. 맨날 떨어지면 한 개 차이, 두 개 차이 떨어졌다 그러고. 알고 보니 한 10개 차이 떨어졌는데 10년 동안 한 개 차이 떨어졌대. 그래 혼자 떨어져라. 한 개 차이로. 평생 동안. 내가 만약 시험 떨어졌으면 바로 11월 달부터 등록에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어깨 미시고 한 5월 달에 가도 공부 어떻게 할까? 되겠어 그게? 평생 동안 그렇게 생 거야. 자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 전대차 놓습니다. 전대차 놓으려면 이 사람이 동의 받아야 돼. 단 동의는 이 계약의 효력 요건 아니에요. 왜? 우리 배웠잖아. 남의 물건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채권계약 맞아?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이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 둘이는 유효해요. 그럼 이 동의는 뭐냐? 이 사람이 갑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이건 대항 요건이에요.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으면 이 사람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고 동의 받으면 적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저 동의 안 받아도 돼. 유효해요.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전대차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대차는 이 동의 안 받은 걸 이 무단 전대 문제하고 동의 받은 적법 전대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조문에는 적법 전대 요것만 있어요. 603이죠. 이 무단 전대는 조문이 없습니다. 왜? 불법 전대 갖다 조문에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 법 조문은 요것만 있는 거야. 이 법 조문에 있는 것은 요걸 먼저 기억하고 조문이 없는 것은 요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먼저 나오면 이게 원칙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외우는 거야. 이게 원칙인가 이게? 이건 이제 예외적인 거야. 자, 이 적법 전대를 먼저 갑니다. 자,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 받고. 그래서 이제 빨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이제 빨리 흩어 나와야 돼. 종문만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적법 전차입니다. 이 사람 보호규정 4개, 요걸 이제 많이 내요. 자, 이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 의무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법은 630조에 이 임대인 보호규정이 있다는 거야. 이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차임 줘야 돼. 그럼 병은 이 전대차에 의해서 차임을 지급하고 을은 이 임대차에 차임 지급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이죠. 월세 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월세를 줬는데 을이 갖고 튀었다는 거야. 자, 미국으로 발라서 도망가 버리세요. 도망가 버리면 얘가 다시 차임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중 지급할, 2번 지급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게 된 병은 가능하면 갑한테 직접 차임 주는 게 좋아요. 자, 그걸 보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629조 임차인은 자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동의받아라는 거야. 임차인은 임대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에다가 대항 요건이야. 저거 효력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입니다. 임대인 동의는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동의야. 동의 없이는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양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한 때 즉 동의 안 받고 전대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이렇게 전대나 임차권 양도하면 자기가 사용할 권리를 남한테 줬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이 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30조 마이너스 앞에 적법을 넣어 적법 전대 요건하면 동의받은 전대 제1항 임차인이 임대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적법 전대한 때는 적법 전차인은 직접입니다. 직접 임대인 값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임을 지급했는데 갖고 도망가 버리면 병은 나는 어른한테 차임 줬으니까 못 주겠다고 대항 못합니다. 2번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 경우 또 마찬가지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대항 못하고 제2항 전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도 차임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631조 중요 표시. 요게 이제 이 적법 전차임 보호규정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자, 원래는 요 임대차 계약 요게 종료되면 임차권이 종료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게 기간 만료됐다. 또 당연히 전차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 둘이 짜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소멸시키지 또 못하나. 합의 소멸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 안 는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631 짜고 합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즉 적법 전대의 경우 임대인 값과 임차인의 업의 합의가 포인트입니다.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짜가지고 소멸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자, 요거는 만약에 방이 4칸이다. 방 4칸인데 4칸 다 전대 놓을 때는 동의받아야 돼. 이 중에 한 칸 정도 전대 놓을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소부분입니다. 630 제목, 임차금을 소부분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는 동의 안 받아도 돼. 전 3조 규정 거꾸로 631, 630, 629조 규정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동의 안 받고 방 한 칸 전대 놔도 해지를 못해요. 다음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건데, 무단 전대 동의 안 받았다. 동의 안 받았다면, 자, 동의 안 받아도 이 두 사람 사이 효력은 유효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차임 줘야 되고, 그 다음 갑은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동의 안 받고 남한테 빌려줬으니까 갑은 두 가지죠. 차임 청구해도 되고 해지해도 됩니다. 해지와 차임의 선택을 하면 돼. 갑은 을에게 임대차에 해지할 수도 있고 봐주고 차임 청구해도 되죠. 그 다음 갑하고 병사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이걸 포인트야. 갑과 병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기는 관계는 없지만 직접 뭘 부담한다? 직접 의무는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조문이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첫째, 차임 청구 못하죠. 두 번째, 아직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손해가 없어. 손배 청구 못합니다. 또 부당이득 청구 못하죠. 청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만약에 이걸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반대가 되겠죠. 해지를 했다면 월세를 못 받으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 가능합니다. 해지한 경우는 출제 안 해요. 그냥 요거는 갑은 병에게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돼. 이쪽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불법으로 지금 이 집은 누구 집이야? 갑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집을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이렇게 하느냐. 요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이거 시험 안 나오고 요것만 합니다. 못한다. 갑은 병에게 돈 달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물 수리를 요하거나, 여기 좀 안 한 게 있네요. 적법 전차인 아까 저쪽에 있었죠. 토지 전차이나 뭐죠? 지상물 매체원권. 건물 전차이나 뭐였죠? 부속물 매체원권. 저 두 개 이거. 부속물 매체원권, 지상물 매체원권. 누구한테 하는 거야? 병이 갑한테. 지상물 매체원권, 부속물 매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간을 안 정해가지고 임대 해지 통고했어요. 그러면 병에게도 해지 통고해 줘야죠. 해지 통고받을 권리. 이 네 가지는 적법 전차인 보호규정입니다. 여기서 뭘 없다고 병은 비용 상환 청구권 없다 그랬죠? 비용 상환은 청구 못한다. 비용 상환 청구 못한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634조 임차인 통지 의무. 임차인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미리 알고 있는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635조 앞에 1번, 636조 앞에 2번 적고 637조 앞에 3번 1, 2, 3 적으세요. 1, 2, 3, 6351, 6352, 6351, 6362, 6373 그 세 개가 해지 통고.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는 그 세 개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자, 635조 갑니다. 제목 자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 통고하고 6개월 지나야죠. 보죠. 제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 정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합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에 해지 통고받은 날부터 다음과 같고 기간에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줄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 내지 통과 몇 개월 지나야 돼? 6개월. 임차 내지 통과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됩니다. 제2호 동산에 대해서는 며칠? 5일 경과하면 해지돼. 동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동산은 시험부에 빠져 있으니까. 다음 6조는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죠.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해지권을 보류, 유보한 때도 전조 규정을 주장한다. 예컨대 해지권을 약정했다면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 통과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마지막 637조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았을 때도 해지 통과합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임대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2항 조심하고 전항 임차인이 파산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파산당한 것만은 열받아 죽겠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방지용으로 손배 청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 638조가 이겁니다. 전 차인이 해지 통고받을 권리. 해지 통고의 전 차인에 대한 통지입니다. 제1항 임대차 기간 해지 통고로 인하여 해지 통고가 바로 637조, 636조, 635조 세 가지죠. 635조에 기간 안 정해서 해지 통고, 636조에 해지권이 있는 경우 해지 통고, 637조에 파산당한 경우 해지 통고, 요 세 가지로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물이 적법 전대됐을 때 임대는 적법 전차에 대해서 그 사유를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639조는 묵시적 갱신 같은 말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요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하고 요건이 달라요. 주임법, 상임법 차후에 가고 제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해야 돼. 만료 끝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항서로 본다, 간주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다음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은 묵시의 갱신을 고치면 돼.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갱신의 경우 요걸 많이 냅니다. 앞 임대차, 전 임대차에 대하여 누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됩니다. 제3자가 예컨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누구 보호규정이라고요? 제3자 보호규정이야. 640조. 차임연체는 2기죠. 자, 임차인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요? 2기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는 몇 기야? 상가는 3기입니다. 3기. 다음에 어디로 오냐? 자, 649조 법정재단권 갑니다. 649조 찾았어요? 제목 자체에 법정저당권이니까 등기 안에도 저당권이 성립하는 유일한 법정저당권 딱 한 개입니다.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저당의 원칙인데 법정저당권은 대한민국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면 토지임대인의 차임보호규정이죠.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몇 년의 차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해
2년치 차임을 못 받았을 때 토지 임대인이 그 땅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 동업죠.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임대인이 몇 년치 차임을 못 받았을 때 2년 토지 차임을 못 받으면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압류한 때 법정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다음에 그 651조 삭제라고 되어 있죠. 651조가 왜 삭제되는? 여기 이제 임차권은 최장 기간이 없다. 그렇죠? 임차권은 최장 기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20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20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삭제. 그러니까 거기 시험 되면 20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 20년 넘지 못한다 X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804년도에 이 1804년도에 프랑스 민법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200년 전하고 200년 후하고 우리 건물 진행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콘크리트 건물이 없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건물은 20년 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건물 임대차는. 왜? 그 깔려 죽을까 봐. 지금은 20년, 100년 있어도 건물 잘 안 무너지는 거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현재가 안 맞으니까 위헌 판결 받은 거예요. 위헌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폐지했던 거죠. 다음 652조 편면적 강행규정 읽어보면 627조부터 647조 규정 11개입니다. 11개 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누구한테 분리하면 임차인이나 전차인에 분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이 형성권들 있죠. 형성권은 임대차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임차인이나 전차인에 분리하면 무효다. 근데 요 비용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분리해도 유효합니다. 비용 상환 채권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요. 강행 규정도 아니고 또 전차인에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일시 임대차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한두 시간 빌린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름에 해운대 가면 뭡니까? 파라솔 한 30분 빌리면 일시죠, 그죠? 엄청 비싸게 달라 그러죠? 요강 같은 데 거기도 그렇잖아요. 엄청 비싸게 돼요, 비용이. 일시 임대차에도 비용은 적용됩니다. 그 밑에 나오잖아. 653조. 일시 사용 임대차에 적용 안 되는 것들. 근데 거기죠. 비용 상환 채권은 적용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비용 상환 채권은 일시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교과서니까 설렁설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임대차 갑니다. 다 했으니까. 판례만 한번 읽어보시죠. 516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자, 임대차의 정리했고 밑에 가로 열고 2번 타인 소유물도 당연히 임대차 할 수 있죠. 남의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왜? 채권 계약이니까. 읽어보면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 남의 소유물도 당연히 임대차가 성립할 수가 있다. 남의 물건 임대해놨는데 이행기에 임대를 사용 못해주면 1번 담보책임이 성립하겠죠. 1번 담보책임이 뭐야?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 교환, 임대차 했을 때 전부 이행 못해주면 선악불문하고 나오죠? 해제, 선이라면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죠.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열고 4. 임대차의 요소. 차임은 반드시 임대차의 요소입니다. 요소.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 교과서 쭉 지나가서 밑에 518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차라고 적고 1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1차 맨 밑에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1차 그리고 거절당하면 2차로 만한다. 지상물 매청권 요거죠? 요거 형성권입니다. 그거는 판례를 좀 정리를 해야 돼. 오른쪽에 맨 위에 주의할 점은 우측에 519페이지 맨 위에 주의할 점은 줄거세요. 토지 임차인 뭐로는 안 된다.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학습에서 자 1번과 2번 구별 잘해야 돼요. 자 2번부터 문제 갑니다. 2번
토지 임차인이 차임 연체, 몇 기 연체죠? 2기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익이 해지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잘못했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고 지상물매 청구할 수도 없다. 그 점을 조심해.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당할 때는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근데 1번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기간 안 정해가지고 해지 통고했을 때는 막바로 1차로 매수 청구 가능해. 가죠. 1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토지 주거든.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 청구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 안 해도 1차로 즉시 불구하고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해지된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잘못 없는 거죠. 그냥 기간 안 정해서 해지한 거잖아. 그런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 보세요. 3번. 지상 매수 청구는 상대방 땡땡.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소멸 당시에 임대인이 상대방이 돼야 돼. 그러나 잘라주고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 병이 있는 경우 제3자 병도 땅 주인이니까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다음 4번 기출로 많이 출제했죠. 이 지상물 매수권은 요건이 없어요. 자 4번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하나여 매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기존 건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동의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요 부속물과 구별해야 돼. 자 부속물 매수권은 요건이 뭐였어? 두 가지. 누구 동의 받은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부터 매수한 물건 요 두 가지 중 한 개가 돼야 매수권 가능해요. 이 지상물 매수권은 이런 요건이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옛날 기존 건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도 많이 나왔죠. 6번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 여부는 묻지 않고 뭐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저 시골의 변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가 건물도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누구 보호 규정이니까? 임차인 보호 규정이니까 그래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거잖아. 이거는 반대로 바꿔 정의해야 됩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것은 고쳐나간다. 1.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네요. 그럼 지상물 예컨대 건물이라면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니까 매수 청구 못하죠. 매수 청구는 임차인 소유 물건만 매수 청구하는 거야.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답 나왔고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으면 1차로 뭐 해야 돼?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해야 됩니다. 4번 임대인이 조금 전에 봤던 거죠.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는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즉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 철거하기로 약정은 누구한테 불리하죠? 임차인이 불리하니까 무효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하고 2항 조심하라 그랬어요. 639조 2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39조 제2항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원래 이제 제3자는 그냥 계약을 만약 3년 하는 거 3년치에 대해서 이제 담보 제공해 줬어요. 3년 지나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너무 길잖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한다. 그 점 기억하고요. 자, 또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서 524페이지. 맨 위에 이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수선 의무입니다. 수선 의무.
수선은 뭐다 땡땡.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수선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동그라미 리얼. 동그라미 리얼. 임대인의 수선음은 당사의 특약으로 만다 면제하거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 점을 정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옵니다. 526페이지 맨 위에 2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비가 있죠?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는 즉시 상환 청구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상환 청구입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우측이 와서 맨 위에 판례학습. 판례학습은 포기 가능하다는 거죠. 판례학습 보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출거세요.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각종 비용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므로 임차권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뭐 포기야? 비용 채권 포기니까 유치권도 포기된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보면 제척기간 짧아 6개월입니다.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그 3번에 계약갱신 청구 토지임대차 요거요. 토지임대차 1차로 뭐 했죠? 계약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매 청구권. 밑에 4번은 부속물매 청구권은 건물임차인입니다. 그 발생요건의 동그라미 니은 부속물은 누구 동의받아야 돼? 임대인의 동의나 또는 임대인도 매수한 부속물에 한한다. 자,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그 참고 봅니다. 참고에 부속물의 청구권하고 비용상환청은 비교 나오죠. 왼쪽에 부속물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오른쪽에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 임의 규정입니다. 그 요건 보세요. 요건. 목적물. 부속물은 독립물이 돼야 돼. 독립물. 요건. 부속물은 목적물이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물이 아닌 별개의 독립 물건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 비용은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부속물은 임대 동의 얻은 경우하고 임대 매수한 경우에 안 한다. 비용은 그런 요건이 없어요. 조문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는 강행 규정이다. 부속물의 청구는 강행 규정. 오른쪽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입니다. 다음 비용 상환 청구는 채찍에 짧죠. 반환받은 6개월. 뭐는 유치권이 성립해? 부속물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만 성립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그 받고 쭉 지나가시고. 자,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532페이지 와보세요. 그 맨 밑에 2번 임대 동의 없는 무단 양도 전대 법률 관계는 오른쪽 가서 가리고 이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과의 관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요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없다만 기억하자. 차임 청구 못한다. 손배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자, 그럼 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자, 세 번째 줄 주의할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 않고는 직접 자기 갑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죽은 거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에 관해 손배 청구하지도 못한다. 하나 더 적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도 못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쭉 지나가고 보증금 봅니다. 537페이지. 자, 보증금에서는 그 오른쪽에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의 성계 537조. 자, 이건 또 뭐 주임법, 상임법에서 같은 요겁니다. 갑이 임대인, 어림차인, 보증금 1억 주고 이제 있었는데 기간을 만약에 한 3년 정했다고 하죠. 근데 갑이 아직까지 기간 남았는데 이 집을 팔았어요. 매매. 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뭐죠? 등기하면 되겠죠. 임차권 등기하거나 또는 주임법이라는 인도받고 주민등록 상가라면 인도받고 사업등록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 날이고 요거는 바로 등기한 날이죠.
갖추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그러면 양수익. 그럼 보증금은 이 병이 줘야 됩니다. 보증금이 반환해주고 갑의 보증금 채무를 소멸해요. 그래서 이걸 면책이라고 그러죠. 갑을 면책시키고 병이 인수받는 거죠.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른 보증금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청구해야지. 옛날 임대에 청구하면 안 된다. 면책됐어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요겁니다. 임차권이 1번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의 경우 요겁니다. 임차인 을과 부동산 양수의 병 사이에 종전 임대차 관계가 성계가 되고 보증금 관계도 임대차 수반하여 일체로 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넘어온다?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된다. 면책적 인수. 그 다음 맨 밑에 2번에 권리금은 땡땡 적으세요. 유치권 X,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건하고 전혀 결연관계가 없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임대차 종류는 3 가지죠. 존속기간 만료. 2. 해지 통고는 3개죠. 3개. 해지 통고 3 가지죠. 아까 635, 636, 637. 그 3개. 635, 636, 637. 635가 뭐였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세 번째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그 3 가지는 해지 통고입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됩니다. 그 해지 통고는 전 차인에게도 통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3번을 3번으로 바꿔야지. 3번 해지. 요거는 적시 해지됩니다. 적시. 적시 해지는 1번, 2번. 1번, 2번은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고 3번, 4번은 임대인이 해지하는 적시 해지돼요. 읽어보면 되겠고 우측에 마지막 2. 임대차 종료 효과.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되죠. 장래. 그리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이제 용익금 비교 몇 개만 보도록 하죠. 맨 위에 성질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구별하라는 거야.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거기에 이제 지역권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지역권은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좀 희한한 용익권이 그래서 빠진단 말이에요. 지상권, 물권, 전세권, 물권, 임차권하고 주택임차 당연히 채권이죠. 물권은 당연히 등기야 성립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야 성립하는데 임차권은 낙성계약이잖아.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하니까 등기 필요 없어. 등기 안에 성립한다. 그러면 대항력은 물권은 당연히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고 임차권은 원칙은 대항력이 없는데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면 되죠. 그죠? 등기하거나 또는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는데 위에 뭐 건물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 갖추죠? 그 2개 배웠잖아. 621, 622.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되죠. 자, 대상은 객체입니다. 객체. 지상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하고 건물, 임차권은 토지, 건물, 동산도 가능해요. 동산. 근데 주택임차권은 주택만 가능하죠. 다음 존속기간 갑니다. 지상권은 최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최단기가 몇 년? 30년, 15년, 5년 보장해야죠. 기간 안 정하면 30년, 15년, 5년으로 간주합니다. 전세권은 최장 몇 년 못 넘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하고 있죠.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1년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간 안 정하면 전세권은 언제든지 갑을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통고하든 그 전세권 설정자가 통고하든 전세권이 통고하든 몇 개월 지나야죠? 6개월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거는 소멸 통고야. 소멸 통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기간 안 정하면 언제든지 무슨 통고?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는 기간 안 정하면 해지 통고 못하죠? 몇 년이 돼버려? 2년이 됩니다. 상가는
1년이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법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페이지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죠.